네, 금양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시가 나왔죠. 네,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요 내용이 나왔고요. 보통주 100만 주를 처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요. 이게 좀 중요하죠. 네, 52,512원입니다. 52,000원, 52,500원이죠. 약 한 520억 규모죠. 자, 처분 목적은 2차 전지 공장 증설 자금 조달입니다. 다 아시는 그 부산 기장 산단에 투자할 금액이죠. 자, 여기서 이제 위탁 투자 중개업자는 KB증권, 네, KB증권이 하고요. 비율은 4% 정도.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본건은 해외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자 분산 매수권으로 그 비율이 1% 미만인 바 처분 대상자, 별 회사 및 최대 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을 별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요거죠. 해외 기관 투자자 분산 매수권. 자, 그러면 100만 주가 전부 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마 분산으로 매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4% 정도의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또 나머지 100만 주가 있죠. 요 나머지 100만 주도 아마 블록딜로 처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좀 이야기한 거는 박순일 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도 장내 매도를 통해서 좀 자사주를 처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블록딜입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52,500원. 자, 그럼요.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 금양의 주가는 54,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가보다는 약간 싸게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죠. 네, 100만 주, 525억 규모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분산 투자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해외 자본이 지금 현재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100만 주도 역시나 블록딜로 판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0만 주까지 판매가 매도가 된다면요. 네, 외인의 보유 비중은 약 한 8% 정도까지가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외인 보유 비중이 한 4%, 4.6%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블록딜로 매각된 이 지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그동안 이 금양이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물량 부담이었습니다. 네, 물량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자사주 물량 부담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 물량 부담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52,500원이라는 가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봐도 돼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양 요즘 또 이제 여러 좀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또 뉴스가 나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된 금양 엉터리 공시로 또 도마위 이렇게 좀 약간 좀 자극적인 좀 제목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사주 처분 계획을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금양의 우성이완 자원개발 공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글쎄 어느 도마 위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도마 위에 올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자본시장 전문가는 물론 자원개발 전문가도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공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글쎄요. 전문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해외 자원탐사 개발 및 개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밝히며 콩고와 몽골 현지 개발업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콩고 민주공화국의 광산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다들 아시듯이 요 찰리즈 리소시즈 SAS와 MOU를 체결했다고 했죠. 제가 요거는요 관련해서 글쎄요 요 자원개발 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콩고 자원개발 프로세스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또 보죠. 금양은 해당 회사에 대해서 광산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자원개발 전문가들도 해당 법인을 인지하지 못해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 콩고에 있는 자원개발 법인을 자원개발 전문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 다 알까요? 다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 자원개발 그 계약을 하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제가 또 금양이 공시를 한 바 있죠. 금양 홍보이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자, 요거를 쭉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콩고와 계약한 찰리즈 리소스 SAS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의 몬라 LLC입니다. 뭐 이렇게 뭐 요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요거 봐도 요거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콩고는요. 자원을요.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리고요. 그 자원을 관리하는 국영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미니에르라는 회사예요.
콩고에서 자원 개발을 하려면 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기 전에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겠죠.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광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이 마노노 지역의 AVG 미네랄, 이 AVG 미네랄 호주의 자원회사죠. 이 회사도 다스컴 마이닝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가 코미니에르와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스컴 마이닝의 지분을 AVZ가 보유하는 그런 형태죠. 지금 현재 콩고에서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형태와 똑같습니다. AVZ는 이 다스컴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금양은 이 찰리즈 리소시즈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찰리즈 리소시즈가 아직은 이 코미니에르와 정식 계약을 맺은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는요. 사업이 더 진행이 돼야 돼요. 사업이 더 진행이 되고 코미니에르와 정식적인 계약을 맺으면 그때는요. 이미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됐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전 단계에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콩고 같은 나라에서 국가에서요. 이 자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MSP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MSP는 이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자,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MSP가 만들어진 이유가요. 자, 미국이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자원 확보라는 게요. 이 자원 사업이라는 게 절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공률이 10% 미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자본이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죠. 자, 그러려면 이 국가에서 굉장히 좀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리튬이잖아요. 리튬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에요. 즉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안정된 국가들이 아닙니다. 좀 불안한 국가들이죠. 자, 그러려면요. 어떤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막 엉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막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이런 상황들도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이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이 MSP는 딱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를 딱 타겟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또 타겟으로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미국이요. 어떻게 보면 뒷배를 서주는 겁니다. 오는 2월에 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이 MSP가 열렸죠. 여기에 콩고도 참석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에 참석을 했을 때 우리나라 당연히 고위 공직자가 참석을 했고요. 미국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 현재 아프리카 국가에서 콩고에서요.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민간 기업이 금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2월 초순이거든요. 2월 한 6일서부터 9일까지인데 그때부터 금양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자, 이런 다 이유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MSP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죠. 자, 확보라는 말을 안 쓰고 안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물 확보 파트너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이죠. 자, 요 주요 내용은 역시나 아프리카 자원 부국과 협력을 해서 자원을 확보해라. 그리고 그 지원을 미국이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 MSP의 주요 목적입니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밀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금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해외 자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요.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100% 성공 가능하다. 이런 사업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민간 교류 이렇게 지금 콩고와의 지금 많은 민간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기금 등을 통해서 지금 콩고에 계속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 자원 확보를 위한 일환이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운 좋게 지금 현재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이 리튬 사업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저는 운 좋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경영자의 정말 빠른 판단과 결단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요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MSP가 작년 6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IRA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올 3월달에 IRA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올 2월달에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광물 확보를 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굉장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죠. 자, 이 도중에 금양이 콩고와의 리튬 광산을 체결합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요. 이 아프리카 특히 이 콩고 같은 나라에 가서 자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요런 내용들이 그동안 쭉 있었구나. 요런 타임라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자, 몽골도 올 2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산자부가요. 몽골과 이 핵심 광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에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광물 채굴, 가공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희소금속 자원을 결합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올해 초 몽골 측에 정부 간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정부 간에 협력을 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원 사업을 누가 합니까? 민간 기업이 가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 국가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죠? 기술 지원, 자본 지원, 그리고 이제 인프라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국가 정부에서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이렇게 좀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자원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역시나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이 또 금양이죠. 자,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들이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를 몰라서 그렇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찰리즈는 아직 그 쿠미니에르와 정식 계약을 맺기 직전이다. 왜냐면요. 이 지금 현재 탐사 중이잖아요. 탐사가 다 끝나야 이 쿠미니에르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몽골 광산 것도 사업은 상황은 비슷하다. 금양은 현지 개발업체인 몽라의 지분을 최대 6천만 달러로 최대 60%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시했다. 한 달 내에 지분 인수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금양의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 하지만 역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매도인 이름밖에 없어. 투자자가 진위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실체가 없는 것하고요. 실체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 요거는 전혀 좀 약간 다른 얘기죠. 아니, 그 회사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전부 다 거래소 측에다가 제공을 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요런 건 있어요. 그 회사가 규모가 정말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 검색이나 뭐 이런 네이버 검색 같은 걸 해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국내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걸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요것도 좀 참 요거 보면 저 정말 웃기는데 자, 해당 사업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는 거래소 손에서 확인했어야 하는 문제. 아니 서류를 다 줬다니까요. 거래소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을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니까는 그렇게 서류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검증해라. 이게 뭔 소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을 좀 교묘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좀 나쁘지 않나 좀 악의적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는 보여지고요.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참 금양의 구체성이 부족한 MOU가 공시로 허용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니 이례적이 아니고요. MOU 공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거래소에서 국내 증시에서 MOU 공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성이 부족하다. 어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좀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악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몽골은요 지금 우리나라와 앞으로 굉장히 좀 광물 관련해서 협력을 계속해서 늘려갈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국가에 아주 빠르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막 또 뉴스들이 나오죠. 뭐 800원으로 뭐 100조 원대 광산 확보. 광산 사업이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광산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100조 원대 를 사서 수익이 나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사업입니다. 이 광산 자원 사업이라는 게. 이 정도는 돼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신 근데 왜 사업 성공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지금 현재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이 리튬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 밸류체인인데요. 자, 원자재를 당연히 확보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금양은 리튬 생산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2170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배터리 셀 생산 기업이 됩니다. 자, 리튬 이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면서 배터리까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밸류체인이 완성이 된다면 금양의 주가는 지금 현재로서의 주가는 엄청난 저평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다시 금양 요 차트 돌아와서 보시면요 지금 요 5만 원 초반대 요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강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지금 주가는 60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만 60일선을 다시 돌파해내고 또 21선 돌파해낸다면 단기 이평선도 다시 정비할 모습이 남아준다면요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요 자 물량 부담 이슈가 없어졌어요. 오버행 이슈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블록들 이후 또 제3자 유증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죠. 요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히 좀 유명한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렇게 되면서 또 금양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양이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줄 호재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콩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몽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제3자 배정, 유증 요 관련해서도 자금 규모랑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금양을요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 관점으로 지금 충분히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박순혁 이사님이 이제 사퇴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좀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양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금양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저는 이 사퇴하신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박순혁 이사님 본인께도 어떻게 보면 제약 없이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더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2023년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올 상반기에 여러 시장에 지금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인데요.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해드린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이제 감사히 또 보내주신 이런 인증 내역들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다른 기회가 또 만들어지고 있죠. 정말 이 종목은 한번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무료로 제가 이 종목 안내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정말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두 구독자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분은 이 자영업을 굉장히 좀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좀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주식은 하신 지 한 3, 4년 됐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좀 크게 벌어본 적은 없으시다. 오히려 손해를 좀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월 달부터요. 4월 달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벌써 지금 계좌 누적 수익률이 96%, 1,100만 원이네요. 자, 이분이 뭐 전업 투자로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좀 큰 폭의 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주식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셔서 좀 이제야 좀 주식이 재밌어진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요. 자, 이분은 어떻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 그럼 1년 동안요. 내 시드가 10배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저는 요분은 이렇게 충분히 지금 올해 안에 시드를 10배를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도요. 지금 현재 내 지난 1년 동안의 이 계좌 수익률을 한번 쭉 보세요. 자, 지금 한번 보시고요. 자, 내가 1년 동안 만약에 주식으로 수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요. 앞으로 1년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본인이 먼저 변해야지 계좌가 바뀌지. 내가 안 변했는데 계좌가 어떻게 바뀝니까? 계좌 수익도요. 안 바뀝니다. 공부를 예를 들면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갖고 내가 정말 고수가 되든지 아니면요.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공유를 받아서 내 매매를 바꾸든지 하셔야죠. 종목들 몇 개 쭉 싸놓고 세워라 내워라고 기다리면요. 앞으로의 1년간 계좌는 지난 1년간 계좌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 산 종목들이 내가 정말 뭐 올라갈 만한 이런 확실한 좀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조금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확신도 없고 공부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한다. 그럼요. 앞으로 1년간, 2년간 내 계좌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자, 이분도 보시면은, 저한테는 뭐 한참 뭐 큰 형님 뻘, 뭐 거의 뭐 아버님 뻘 되시는 그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은퇴도 한참 전에 좀 하시고요. 그런데 요 분도 벌써 이번 달 수익이 30%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이 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분도 그동안 주식으로 크게 뭐 수익이 나거나 친 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익이 다르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좀 바뀌어야 내 계좌도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계좌를 바꿔줄 종목을 하나 먼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얼만큼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내 계좌가 좀 바뀌고 싶다. 정말 나도 돈 욕심을 한번 내고 싶다 하는 분들만, 네, 그런 분들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세력들이요, 작업을 시작하려면요,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료를 바탕으로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요, 우리가 지난 4월 나온 소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테슬라는요, 이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겠다 그랬죠. 기가팩토리와 다르게 이 메가팩은요,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자, 글로벌 ESS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 ESS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가팩토리죠. 자, 이 글로벌 ESS 시장의 전망을 보면요, 21년도 14조에 불과한 이 시장이 2030년에는 345조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최근에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업계 최고다. 우리보다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매출 ESS죠. 전기차를 뛰어넘을 것이다. 즉 테슬라는요, 이제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저장 회사로 전환이 될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상호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은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테슬라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요, ESS 안전 배터리 업계는 공통적인 난제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안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문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는요,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늘면 산업 생태계가 발달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 ESS용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요,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 예산이요, 하나가 1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설치 관련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빈도가요, 이 사용 비중이 아무래도 이 캐나다 쪽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 산업이 가장 먼저 발전했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그만큼 미국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방 정부가 앞장서서 이 ESS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힌트를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동차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ESS도요, 지금 이 IRA 법안을 보면요, 기업 및 소비자에게 이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ESS죠. 자, 우리 이제 관련된 국내 소식을 좀 보면요. 자, 일단 미국과 유럽 먼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장점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전력 시스템에 ES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미국은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ESS 배용을 9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도요, 역시나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ESS를 적극 도입하고 있죠. 이를 통해 영국은 2018년 ESS 누적 설비 용량 1기가와트에서 2040년 29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한전전력연구원을 보면요, 하이브리드 ESS에 적용되는 메가와트급 주파수 조정용 슈퍼 커패시터, 이게 중요합니다. 슈퍼캡. 네, 경제적인 모델 개발을 목표로
12월까지 메가와트급 장수명 고용량 슈퍼캡을 개발하겠다. 자, 함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요. 슈퍼커패시터는 1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이 적어 다른 단주기 ESS보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아이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왜 슈퍼 캐피시터를 써야 하는가? 슈퍼 커패시터 개발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화전자죠. 자, 불과 며칠이죠. 불과 수일 만에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3,000원에 있던 주가가요. 불과 수일 만에 4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네. 고가가 13,850원입니다. 자, 요게요. 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였을까요? 자, 요 뉴스 때문입니다. 히토류 대신 자, 히토류로 지금 최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히토류는 이제 희귀금속이죠. 요거 대신 테슬라가 꺼내든 이 페라이트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뉴스가요. 갑자기 테슬라가 꺼내든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게 부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인 삼화전자. 자, 이렇게 보시면요. 삼화전자는 사업보고에서 직접 밝혔듯이 페라이트 코어 회사이다. 삼화전자가 페라이트 코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보시면요. 다만 삼화전자 측은 사업보고에 페라이트 코어 회사는 수백 개의 경쟁 업체가 있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업계에서는 22년 기준 글로벌 페라이트 코어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라이트 관련해서 독점적 이익을 향후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말은 뭐죠? 즉 테슬라가 페라이트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지 아닐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런 강력한 상승이 있을 수 있었는가? 자, 역시나 세력의 매집이죠. 그리고 이 페라이트는 재료로 쓰였을 뿐입니다. 자, 세력이 미리 이 관련된 페라이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터뜨린 겁니다. 자, 그럼요. 우리가 요 시나리오와 들어맞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ESS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화전자 볼까요? 자, 삼화전자 재무제표 보세요. 자, 20년부터 22년까지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요, 불과 400억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자, 재무적으로 좋지 못한 회사죠. 누가 보더라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 이 세력이 개입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요. 삼화전자와 비슷한 지금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재무가 상당히 탄탄한 종목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세력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ESS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죠. 자, 테슬라가 1분기에도 ESS에서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도 ESS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세력은요. 관련 재료 수집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세력들은 이미 그 종목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중요 키워드 제가 2개 말씀드렸죠. 서두에. ESS 관련. 자, ESS. 그리고 슈퍼 캐퍼시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삼화전자보다 더 큰 상승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낸 공고입니다. 2022년도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 축전기 슈퍼커패시터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 신규 지원 대상 연구개발 과제 공고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요 사업 목적을 좀 보시면요. ESS 에너지 저장이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 수송기기 부분, 요 부문도 슈퍼커패시터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빌리티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기차 배터리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ESS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관련 있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삼화전자를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삼화전자가 급등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거의 한 1년 정도, 1년 가깝게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죠. 우리가 이 매집봉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매집봉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인데 제가 살짝 지금 좀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가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요. 매집봉이 지금 이렇게 이 거래량으로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1년 가까운 역시나 매집 구간을 거쳤고, 자,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 ESS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곧 아마 삼화전자와 비슷한 움직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곧 이 ESS 테슬라 관련해서 시장에 이 재료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 자,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라고 저한테 슈퍼라고 이렇게 문자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바로 이 특급 세력주 종목, 이 종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대신요, 이 특급 세력주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화전자처럼 재무가 불량한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재무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현재 1년 가까운 매집 구간을 거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슬라 ESS와 관련이 있고 슈퍼 커패시터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세력들이 즉 이 언론에서 재료를 노출시키면 그때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슈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자, 제가 요 특급 세력주 종목명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언제쯤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기간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요, 요 종목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받아보시면요, 외부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하지 마시고 혼자만 좀 아시고 이 종목이 정말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니까요, 뭐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안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가장 강력한 재료를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은요, 우리가 꼭 선취매를 해서요, 세력과 함께 지금 현재 세력도 매집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세력 매집 구간에서 함께 선취매를 해서 강한 상승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2642-9124로 슈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립니다.